자, 헌재 탄핵 기각과 동시에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급한 현 과제는 통상전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발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기각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정제된 그런 단어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복귀한 것에 대한 다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어요. 국무총리였잖아요.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해괴한, 망측한 이런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고 했는데, 국무총리로서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업무 정지됐다가 복귀하면서 그 얘기는 없어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야죠. 국무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해야죠. 그거 안 했잖아요. 뭘 잘했다고, 자기 와가지고 정말 잘하겠다고 이러면 우리 이 사람 믿을 수가 있냐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역할은요,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성찰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신이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고, 못하게 했어야 되고, 국민들께 알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직무에 복귀했으니까 다음번 대통령이 올 때까지 정말 제대로 나라를 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통상전쟁 그리고 통합이라는 과제, 시급한 과제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제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은 가능하거든요. 위정자를 자처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헌법재판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장 소장께서 지적 잘하셨던 것처럼 자기 성찰에 대한 단어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운영해볼까를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입니까? 뭐 대통령 취임사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비근한 예로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한 100일 남짓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이 112일째인 거예요. 112일 동안에 거부권 행사한 게 15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6건이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9건입니다. 1987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이거보다 한 건이 더 많습니다. 아니 무슨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입니까? 대통령 부재 상태든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든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으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란 사태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들을 이렇게 혼란스럽더라도 통합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보수층의 욕 안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이런 사람이 헌재 결정으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서 아, 이제 나 권한대행이요. 이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운영해 왔으니까 경제는 다 망가지고 사회는 갈등이 더 증폭돼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리고 저는 국민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장 소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탄핵소추안을 내지 않는 거 좋습니다. 탄핵소추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에요. 그건 맞는데요. 집권 내내 30% 지지율도 제대로 갖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내내 자신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하게 경영해 왔습니까? 국정원 마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끊임없이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이 있고 의회 권력이 있으면 의회 권력도 국민이 선택했는데 대통령 권력을 그럼 불안한 대통령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통해 가지고 야당한테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거부권 남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의 법률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것밖에 더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금 야당이 무슨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까? 통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다음번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60여일 동안 아니면 70일 정도가 될 동안 또 다시 대한민국을 운영할 생각을 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반성과 성찰 두 분 다 열쇠말로 꼽아주셨고요.